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혹시 몸은 분명히 70을 넘었는데 마음은 자꾸만 어두워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웃음도 기쁨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거기 비친 모습이 예전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지고 몸뿐 아니라 표정도 걸음걸이도 모두 늙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40처럼 사는 노인들. 이 사람들은 단 3가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70을 넘겼는데도 허리도 꼿꼿하고 눈빛도 초롱하고 하루하루가 생기 넘치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뵈었던 74세 김춘배 어르신, 76세 박금옥 어르신, 그리고 80을 앞둔 안동의 이성호 어르신. 이 3분은 정말 놀랍도록 활기차고 당신이 80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한 번쯤 다시 쳐다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일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앞 산책로를 30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그날의 시작을 여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이 아프고 늙는 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야. 몸을 쓰면 살아있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거지.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엔 흐릿함이 없었거든요. 나이 탓을 하지 않고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매일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박금옥 어르신은 또 달랐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워 지금은 사진도 찍고 SNS도 하고 심지어는 손주들에게 영상 편집까지 배웠습니다. 늙는다는 건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던지요. 그분의 하루는 신문을 읽는 것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 스스로 배우고 적고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억력은요, 놀랍게도 또렷하셨습니다. 매일 자기 손으로 쓰고 찾고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어르신, 이분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고 마을회관에서 노인 교양 강의를 하시며 무려 20명 넘는 이웃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늙을 틈이 없어요. 생각이 깊어지고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거든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분의 삶을 토대로 70이 넘었지만 40처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3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지 건강이나 외모가 아닌 그들의 생기와 명랑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늙지 않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그 첫 번째, 이들은 반드시 몸을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몸의 움직임이 삶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는지 김춘배 어르신의 이야기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춘배 어르신이 들려주신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마음을 젊게 만들고 삶 전체를 바꾸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김춘배 어르신은 현재 74,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퇴직 후엔 별다른 취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파에 기대 TV만 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고 무기력함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병든 노인 같아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한때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씩씩하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새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걸음도 느릿느릿 눈빛도 힘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건 매일 아침 걷기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도보로 5분 거리의 공원을 하루 30분씩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꾸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보폭을 넓히고 나중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속도를 올리며 걷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리가 되더군요. 아침 햇살 받으며 나뭇잎 흔들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바뀌더라고요. 이 작은 걷기 습관은 김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자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 숙면도 잘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걷고 나면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반응을 해주니까 마음도 덩달아 젊어지는 거죠.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공원 산책을 한 후 귀가하면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식을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살아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따라온다는 것. 대부분의 노인은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몸이 먼저 멈췄기 때문에 마음이 침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진 않습니까? 소파에 앉은 채 TV 리모컨만 잡고 계시진 않나요? 계단이 무섭고 문 밖이 번거롭고 비 오는 날엔 아예 나가지 않으시진 않나요? 그렇게 멈춘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늙어가는 겁니다. 김춘배 어르신의 변화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큰 돈도 필요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걷겠다는 작은 결심, 그리고 계속 해보겠다는 인내, 이 두 가지만으로 그는 74세, 40 같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부드럽게 태어나고 굳어지며 죽는다.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고 죽은 것은 단단하다.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곧 삶의 에너지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공통점, 바로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박금옥 어르신이 어떻게 76의 나이에 디지털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6의 나이에 젊은 세대보다 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다루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고 있는 박금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박 어르신은 서울 마포에 사시는 분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넘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눈빛이 또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 어르신들의 눈빛은 조금 흐리거나 머뭇거리기 마련인데 박 어르신의 눈동자는 마치 30대 여성처럼 생기와 집중이 있었지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대화를 나누며 곧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신문 대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종이 달력 대신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하며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대화하고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외로움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카톡 메시지에 이모티콘이 자꾸 날아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장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나도 알고 싶고 대화에 끼고 싶고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배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강사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스마트폰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사진 찍는 방법, 카톡에 답장하는 방법부터 배웠고 점점 유튜브 검색, 지도 앱 사용, 카드 결제 앱 사용까지 능숙하게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 배우면 그날 저녁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좋았어요. 그녀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며 단순히 기술만 익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였던 것이죠. 그녀가 직접 만든 스마트폰 폴더 안에는 우리 손주들이라는 앨범이 있고 거기엔 손주들의 사진과 영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주들이 보낸 짧은 영상 편지, 졸업식 영상, 생일 파티 사진, 이 모든 걸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며 미소를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내가 세상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끝에 밀려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기운이 나요. 박금옥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2번 디지털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앱 사용법, 사진 편집, 영상 통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중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근데 배우면 모든 것이 궁금해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무서워지는 건 몸이 아니라 몰라서 멀어지는 그 감각입니다. 두렵다고 외면하면 그 외면한 만큼 삶은 좁아지고 사람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배우겠다고 다가서면 모르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삶은 다시 넓어지게 됩니다. 논어에서는 배움은 때를 잃지 않으면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박금옥 어르신은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도 늘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도구로 세상과 연결되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새로운 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있나요? 만약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배움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점, 아흔을 바라보는 이성호 어르신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생각의 깊이,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이 사람을 어떻게 젊게 만드는가에 대해 진심을 담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든을 바라보는 이성호 어르신이 어떻게 독서와 사색을 통해 몸뿐 아니라 마음과 말투까지도 젊게 유지하고 계신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성호 어르신은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교직에 계셨고 퇴직 후엔 지역사회에서 독서 모임과 평생교육 활동을 하시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건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노인 독서 인생 이야기 강연이었습니다. 당시 강연을 맡은 강사가 아파서 못 오게 되자 갑작스레 대타로 나서신 분이 바로 이성호 어르신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책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내 마음을 잃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중의 숨소리가 멈춘 듯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성호 어르신의 하루는 늘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납니다. 아침엔 신문 사설을 스크랩하고 점심 무렵엔 인문학 서적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중요한 문장은 손으로 직접 받아 적으신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틀어두고 하루 동안 읽은 문장들에서 느낀 점을 자신의 노트에 자신만의 말로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노트는 벌써 5권이 넘었고 각 권마다 책에서 얻은 통찰과 하루하루 느낀 삶의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하려고 책을 읽지 않아요. 느끼려고 읽어요. 그 문장이 내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리면 그 순간 나는 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부는 젊은 사람의 몫이고 나이 들면 그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호 어르신은 배움은 평생을 채우는 양식이고 책 한 권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 독서 모임을 매달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임은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놓고 나면 생각이 늙고요. 생각이 늙으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면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책을 읽어요. 내 마음과 말이 무뎌지지 않게요. 그 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매일 문장 하나라도 손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정말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언어를 정갈하게 만들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어르신의 삶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삶. 둘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절제. 셋째, 배움을 나누는 기쁨.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도 늘 새로운 책을 사서 읽고 밑줄을 긋고 질문을 적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젊어지고 싶은 이유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문장에서 저는 이성호 어르신이 왜 늙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지 않다면 마음이 굳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5페이지라도 조용히 앉아 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도 마흔의 감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청년이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3분의 삶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진 3가지 공통점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0이 넘어서도 마흔 같은 생기를 지닌 이 3분이 모두 실천하고 있었던 공통된 3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며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3가지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누적되고 매일 쌓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관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먼저 깨우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김춘배 어르신이 그랬듯이 하루의 첫 걸음을 의자에서가 아니라 현관문 밖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TV 리모컨을 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 상자를 열고 물부터 드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을 마시고 양손을 하늘로 쭉 뻗은 뒤 10분만이라도 단지 걷는 것, 몸을 펴는 것, 그 동작 하나로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김 어르신은 걷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싶다면 낮에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이 살아야 밤도 쉼을 얻고 마음도 진정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새로 배우는 나만의 작은 배움입니다. 박금옥 어르신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걸 손으로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문 기사의 한 줄,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의 한 문장, 혹은 손주가 해준 말 중 가슴에 남는 단어 하나라도 적어보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어집니다. 쓰기는 생각의 운동입니다. 말보다 더 깊게, 기억보다 더 오래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은 저절로 사라지지만 적어놓은 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한 줄,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삶의 일기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나만의 고요한 사색 시간 갖기입니다. 이성호 어르신은 매일 책을 읽으며 그 책 속 문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아무 소리 없는 곳에서 자신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마음을 정돈하고 쓸데없는 말과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색하는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대신 말의 깊이가 생깁니다. 말의 깊이는 사람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적 매력입니다. 이 세 가지,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새로이 하고 마음을 돌보는 이 습관들이 새 어르신의 삶에서 마음 같은 생기를 유지하게 해준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하루 중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나요? 그게 없다면 삶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삶을 다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중용에서는 성실한 한 걸음은 천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실천의 리듬과 마음가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겁게 유지하는 심리적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매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의 태도, 그리고 실천을 유지하는 리듬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금방 흐지부지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의욕은 하루면 충분하지만 습관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태도는 습관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심리적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작게 시작하고 길게 보기입니다. 김춘배 어르신도 처음엔 하루 10분 걸었습니다. 박금옥 어르신도 카카오톡 답장 하나를 배워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성호 어르신도 처음 읽은 책은 시집 한 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30분 걷고 1시간 책을 읽고 노트를 3페이지씩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처음부터 너무 큰 짐입니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고 그 작음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창밖 풍경을 보며 한 줄 적어보는 것,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며 팔을 2번만 쭉 펴는 것, 저녁에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떠올려 보는 것. 이렇게
삶 속의 의식적인 동작을 하나씩 심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의미 있는 하루로 데려다 줍니다. 둘째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기 우울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사실 내가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루 한 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메모지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글이 쌓이면 그건 나만의 감정 지도이고 삶의 기록입니다. 셋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박금옥 어르신처럼 스마트폰 못 다뤄요. 나는 책 읽으면 금방 졸려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걷지 못하면 의자에 앉아 손과 발을 움직여 보세요. 책이 부담스럽다면 좋아하는 가사의 한 줄을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손주에게 이거 하나만 알려줄래? 라고 부탁해보세요. 중요한 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 이 격려의 말은 여러분 삶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분 어르신께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잠시 머무르며 여러분만의 작은 기대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되고 내일 점심 걸어갈 공원 벤치의 바람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흔의 감각으로 삶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학에는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부르고 큰 변화는 스스로를 밝히는 길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내일의 젊음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위로와 실천 독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이 넘어서도 40처럼 살고 있는 세 분의 어르신을 통해 삶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의 기운을 깨우며 노년의 하루를 가볍고 탄탄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박금옥 어르신은 디지털이라는 낯선 세상을 용기 내어 받아들이며 세상과 연결된 삶을 혼자가 아닌 삶으로 확장하고 계셨습니다. 이성호 어르신은 책이라는 조용한 스승과 함께 매일을 배우며 말이 곱고 생각이 깊은 어른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켜낸 세 가지, 바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새로이 하고 마음을 돌보는 삶의 습관은 단지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존엄하게 늙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늙음은 선택입니다. 무기력하게 늙을 것인가, 생기 있게 나이 들 것인가는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걸어 나갈 것인지, 그대로 앉아 TV 앞으로 향할 것인지, 새로운 정보를 한 줄이라도 배울 것인지, 모르는 건 그냥 넘기고 지나갈 것인지, 책을 펼쳐 사유할 것인지, 그저 스마트폰을 넘기며 하루를 지울 것인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눈빛을 달라지게 만들며 결국은 인생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당신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몸은 늙어도 생각은 날카롭고 마음은 따뜻하며 말은 곱고 표정은 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런 어른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 아침 단 한 번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 한 줄 써내려가는 그 문장, 손주에게 물어보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늙어가는 것과 삶이 저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무르익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마흔 같은 이른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이를 살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늙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위로드리고 싶었던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